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소식을 들은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One of my team members told me there was a coup in Korea. And I said, oh, finally, a coup in North Korea. Finally, they'll get rid of him. And he says, no, in South Korea. 권력자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 역사학자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They have the power. They can use the power that they gained democratically in order to stay in power, even in an undemocratic way. 관건은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Two of the most important such checks are free media and free courts, independent courts. Courts should have the power to prevent, to stop unlawful behavior, even of the government. 신간 넥서스에서 AI와 인류의 미래를 고찰한 그는 기술이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의 범람은 막지 않는 SNS 알고리즘. 독재자가 AI 알고리즘을 믿을 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면 인류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Conspiracy theories and fake news that cause fear and hatred between citizens, and then when the trust between citizens collapses, you can't trust your fellow citizens, then democracy becomes impossible. 세계 도처에 벌어진 전쟁과 민주주의 후퇴.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라면 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묵직한 질문을 던진 그는 언론과 법, 이 두 가지 장치로 값비싼 진실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민주주의 대표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CNN은 한밤중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상세히 전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CNN 특파원은 비상계엄 발표 후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고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시민들이 막아서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two military vehicles that are trying to get out of here. Oh, and look at this one over here. Unbelievable.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두 신문 모두 독재 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는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을 분노하게 해 광범위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역효과만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도 한국이 과거로 돌아간 듯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really harks back to South Korea's previous history of dictatorship, which ended in the 1980s. 일본 언론도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자세히 전했는데 NHK는 한국으로 가려던 일부 관광객들이 계엄령 소식에 놀라 여행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CCTV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도 한국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국회 앞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검색어들이 종일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만에 국회엔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총과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의원들이 모여있던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그런 적이 없다며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월 3일 밤 10시 53분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누구를 체포하라는 건지 체포 대상인 목적어는 그 다음에 걸려온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달하는 체포 명단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홍 전 차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 전 차장은 이 같은 행태가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2.3 내란 사태를 밝힐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